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우입니다. 이제 조인 끝났죠. 이제 조인 끝났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그룹을 찍고 그다음 집계 연산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는 그런 단계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운 내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리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땡겨왔습니다. 자, 보시면 select 여기 aggregate function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집계 함수 또는 집계 연산이라는 녀석인데요. 이게 통계 낼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균을 구한다거나 총합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통계적인 이제 함수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컬럼이 들어옵니다.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그룹 바이로 묶은 거 단위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룹 바이를 쓰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통계를 낼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근데 오늘은 우선 그룹 바이로 한 각각의 그룹별로 따로 통계를 한번 내보자 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요 from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에서 여러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뭐 보시죠.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오늘도 트랙스란 걸 한번 쓰겠습니다. 자, 트랙스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냐? 특정 앨범에 속한 트랙 몇 개인지 합 같은 거 그리고 평균 시간 뭐 이런 거 트랙이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요. 평균 연주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양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URL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사이트 접속하시면 하나씩 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try it이 원래는 여기 와야 되는데요. 여기 하나씩 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르시면 원래는 얘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거 실습하시면서 하나씩 뒤로 밀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 앞으로 가시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맨 마지막은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편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자, 우선 요겁니다. 트랙스에서 앨범 아이디를 가져오는데요. 앨범 아이디별로 묶을 겁니다. 앨범에 속한 여기 보시면 트랙스에서 앨범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이 앨범 아이디 보이시나요? 요걸 기준으로 묶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앨범 아이디, 앨범에 속한 여러 트랙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묶을 겁니다. 하나씩.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몇 개 앨범에 트랙이 몇 개 있는지를 셀 겁니다. 그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앨범 아이디 1이고 트랙 아이디 1, 앨범 아이디 1, 트랙 아이디 2 그럴 경우 카운트하면 2가 나옵니다. 왜? 앨범 아이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룹 바이로 묶었잖아요. 그럼 앨범 아이디 1에 해당하는 트랙이 2개가 있으니까 2개가 나올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여기 2번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1번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 이렇게 하면 1이 나올 겁니다. 보이시나요? 요걸 누르면 1번으로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편법 보셨죠? 요거 아이디를 바꾼 다음에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가서 이제 우리가 1, 2, 3, 4, 5를 알기 때문에 몇 번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거 쫓아가가지고 누르면 될 겁니다. 물론 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5를 하면 5부터 나올 겁니다. 그런 편법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 앨범 아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더 바이 그룹을 지을 거고요. 요 그룹 지은 결과 카운트 트랙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할 겁니다. 우선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요렇게.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아마 쉽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앨범 아이디 보시면 요거 트랙 아이디 나오죠? 쭉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룹 바이로 제가 이렇게 묶었는데요. 그러면 요 그룹 바이로
묶은 거를 다시 카운트를 해서 보면 예, 이렇게 라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요거를 빼게 되면 실제 날로 된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자료가 다 이제 출력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웨어 조건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룹 아이디 파일을 하지 말고요. 제가 웨어 조건을 잠깐 붙여보겠습니다. 웨어 앨범 아이디가 1. 요 조건. 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앨범 아이디가 1인 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룹 바이 하지 않고 제가 그냥 하나만 보는 겁니다. 10개만. 그런데 이렇게 다 보려면 힘들잖아요. 이거 2 바꾸고 3 바꾸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수고로운 거 웨어 조건 해가지고 아이디 넣고 카운트 매번 세니까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앨범 아이디로 그룹을 지은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트랙 아이디 수를 세라.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할 수는 있습니다. 뭐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퀄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엑셀 같은 경우라면 엑셀의 VBA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짜시면 되긴 하는데요. 시퀄보다는 아무래도 표현력이 떨어질 겁니다. 시퀄은 정말 표현력이 좋은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무 하는데 딱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흥미로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워드 바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앞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워드 바이 카운트 해가지고 제일 카운트가 많은, 즉 특정 앨범 중에서 트랙이 제일 많은 것의 역순,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해보자 라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걸 누르고요. 또 누르면 하나 더 앞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시죠. 2번으로 가고 이걸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예, 실행이 됐습니다. 카운트가 제일 높은 것부터 쭉쭉쭉 떨어지죠. 어떻습니까? 이걸 오토바이 이용해가지고 요 나온 결과를 다시 정리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손쉬웠습니다. 조인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조인으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앨범에 대해서 아이디만으로 뭘 했잖아요. 근데 앨범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을 표시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조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트랙스 자체를 왼쪽 두고요. 그 다음 이너 조인 해서 앨범인데 조건이 뭐냐면 앨범 아이디하고 요쪽 앨범에 있는 앨범 아이디, 트랙스에 있는 앨범 아이디. 요거는 프라이머리 키, PK, 요거는 FK, 포린 키겠죠. 두 가지를 일치시키도록 만든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는데 앨범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선 지금부터는 보시면 요렇게 테이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한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쪽의 앨범 아이디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어느 테이블에 있는 앨범 아이디다 라고 이렇게 다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플라이 누르고요. 역시 하나를 줄이시죠.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앨범 아이디, 타이틀, 그리고 카운트 해가지고 트랙 아이디. 이렇게 이제 출력. 그런데 말이죠. 이게 여기 딱 보시면 요 타이틀 말고 아티스트 아이디 말고 아티스트까지 표시하려면 어떻게 되죠? 또 조인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조인 해가지고 아티스트 테이블을 아티스트 아이디 두 개를 포린키 프라이머리 키 한 다음에 아티스트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면 보시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출력이 되겠죠. 앨범 아이디, 타이틀, 그리고 아티스트까지 이름까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인 배우신 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서 응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결과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한 것들 복습하시는 셈 치고 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걸 as 트랙 tnt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트랙 CNT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명시적인 이름으로 출력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바꾸고요. 뒤에 카운트로 혹시 참조되는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제가 볼 때 요걸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그때 요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이름 레이블 바꾸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보느냐면 헤빙을 한번 써보죠. 실은 헤빙도 바로 다음에 설명할 내용 제가 잠깐 끌어오겠습니다. 헤빙은 뭐냐면 그룹 바이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조건을 한 번 더 부여해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즉 그룹 바이 쪽에서 뭔가 우리가 결과를 제한하고 싶을 때 필터링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마치 셀렉트에서 웨어로 필터링을 하듯이요. 그룹 바이로 한 다음에 헤빙을 이용해 가지고 필터링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 요까지 앞에서 본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앨범 아이디 출력하고 앨범 이름 출력하고요. 그 다음 트랙 아이디, 즉 앨범에 몇 개 트랙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요 앨범하고 트랙 두 테이블에서 앨범 아이디 같은 거를 출력해서 요 타이틀 출력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룹 바이 해가지고 앨범 아이디별로 이제 묶는 건데요. 그래야 요게 카운트가 집계가 되죠. 앨범별로요. 요 뒤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즉 트랙 아이디가 16개 초과하는 경우에만 출력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헤빙입니다. 헤빙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붙인다 정도만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라인 누르고요. 역시 4로 잠깐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여기 보이시면 카운트 보이시죠? 예, 전부 다 15 초과하는 결과만 필터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이 난 김에 이제 다른 집계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른 집계 연산. 지금 우리가 어떤 집계 연산을 만나요? 요 카운트를 보셨죠? 아,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랙 CNT 요렇게 as 쓰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실행해도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보셨죠? 요게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짧아지고요. 이름은 물론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집계연산 한번 보시죠. 어떤 집계연산이 있을까? 우선 썸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썸은 뭐냐면 바로 합치는 겁니다. 엑셀에서도 썸 아시죠? 셀 한 다음 썸 해서 셀을 하나 둘씩 하거나 범위를 주면 그 안에 있는 값들 다 더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거 어떤 거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길이입니다. 밀리초 단위로 된 특정 트랙의 길이를 다 합쳐가지고 전체 길이를 보여달라.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바이트로 된 크기겠죠. mp3 같은 경우 아니면 뭐 AAC로 인코딩된 경우 뭐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요때 전체 총 길이를 앨범 전체 길이를 알려달라. 트랙을 다 합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룹 바이 하지 않고 요렇게 다 출력하도록 아니 그룹 바이가 아니고 요거는 요걸 하지 않고요. 다른 조인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룹 바이만 이용해 가지고 앨범 아이디별로 전체 트랙의 길이 실제 시각 다 합친 거 시간 다 합친 거요. 그다음 정말 물리적인 바이트 수 다 합친 거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앨범 아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 속한 뭐 트랙스에서 앨범 아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 속한 전체 크기하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죠. 예, 실행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앨범 아이디는 요 길이하고 크기, 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우 보이시죠? 앨범 아이디별로 쭉 나오고 요 길이하고 크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맥스, 민, 에버리지
관련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연산 중에서 이제 썸을 했으니까 최대, 최소, 평균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요 민 보이시죠? 아까 요 앨범 아이디 타이틀까지 요 조인 해가지고 요거는 조인 들어갔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없어도 뭐 요거 빼면 되는데요. 우선은 타이틀 한번 넣어보시죠. 조인도 연습할 겸요. 여기서 뭐라고 싶냐면 앨범 아이디 중에서 가장 트랙 중에서 가장 짧은 트랙 찾아, 가장 긴 트랙 찾아, 그리고 평균인데 길이 평균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 출력해봐. 이해가시죠? 에버리지인데 라운드를 해가지고 소수점 두 자리 이상 되는 값으로 반올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 이해가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룹 바이는 당연히 앨범 아이디 기준으로 자, 이걸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합니다. 그러면 앨범 아이디 타이틀 트랙 중에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평균. 뭐 어렵지 않죠. 민, 맥스, 그리고 에버리지, 그리고 보너스로 라운드까지 해서 여러분들 요거 3개 직계 연산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컬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룹 바이를 하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미디어 타입 아이디하고요, 장르 아이디 요 두 가지를 출력하는데요.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트랙 아이디를 보는 겁니다. 즉 앞서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했나요? 항상 앨범 아이디를 기준으로 했죠. 이제는 기준점을 두 개로 바꾸는 겁니다. 미디어 타입하고 장르 아이디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투풀이라고 부르죠. 투풀로 만든 다음에 요 투풀 단위로 해가지고 실제 트랙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나요? 이걸 투풀이라고 부릅니다. 두 값의 쌍. 자, 그러면 요 그룹 바이를 이렇게 하면요, 요게 앞에 보여, 요게 뒤입니다. 이렇게 해서 쌍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1,1, 1,2, 뭐 예를 들어 2,1, 2,2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8인데 8이 없죠. 7로 가겠습니다. 7로 갔고요. 누르면 자, 어떻습니까? 1, 1, 1, 2, 1, 3 해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카운트를 센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체 5까지 5, 24까지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를 다 출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즉 그룹 바이가 한 가지 기준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기준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튜플 또는 이제 뭐 트리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쌍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직계연산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직계연산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마무리만 하고 요약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직계연산은 간단합니다. 요 그룹 바이 한 특정 클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클럼 행에 속한 다른 클럼을 우리가 직계연산을 넣어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총합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는 일련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룹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더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건을 아까 하나 봤죠. 이너조인 이용해가지고 다른 테이블하고 하면서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다 했는데 이거 너무 값이 많아. 특정 값은 내가 누락시키고 싶어. 특정 조건은 안 볼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해빙을 이용해가지고 요 그룹 바이 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필터링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빙은 바로 다음 시간 이어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바로 해빙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연산은 카운트가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쓰실 겁니다. 그 다음 썸, 그리고 맥스, 민, 에버리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메뉴를 보시면 다른 직계연산들 확인도 가능하실 겁니다. 직계연산들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걸 지원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룹 바이
특정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는 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요 묶은 자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계 함수를 돌릴 수 있는지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일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